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볼 곳은요. 바로 스페인 중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매혹적인 도시 톨레도입니다. 네, 톨레도. 당신이 보내주신 그 다양한 자료들 있잖아요. 뭐 여행 가이드도 있고 생생한 블로그 후기들, 또 흥미로운 기사들까지 이걸 싹 다 모아서 톨레도의 진짜 매력, 그 정수를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톨레도의 그 깊은 역사, 또 새 문화의 공존이라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중요하죠. 그리고 뭐 눈부신 절망이나 건축물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맛까지. 이 살아 숨쉬는 박물관 같은 도시 톨레도에 대해서 당신이 그냥 핵심을 딱 꿰뚫어 볼 수 있게 돕는 거죠. 네, 정말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톨레도의 매력 속으로 한번 같이 떠나볼까요? 네, 떠나보시죠. 톨레도는 그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단순한 관광지 그 이상이죠. 과거의 스페인 수도였던 건 물론이고요. 네, 맞아요. 수도였죠. 그리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문화가 정말 오랫동안 공존하면서 세 문화의 도시라는 별칭까지 얻었잖아요. 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거. 이건 뭐 역사적 무게감이 정말 남다른 곳이라는 증거죠. 그리고 파구스강이 도시 삼면을 이렇게 싹 감싸 안고 있는 그 천혜의 요새라는 점도 여러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거든요. 로마 시대 톨레툼에서 시작해서 서구트 왕국의 수도 톨레토, 그리고 이슬람 지배 아래 툴라이툴라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른 문화들이 한 곳에 어우러질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당신의 자료 중에 어떤 역사 기사 보니까 레콩키스타? 그 이후 상황을 특히 주목하던데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게 핵심인데 수세기 동안 이 세 종교 문화가 정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존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1085년에 알폰소 6세가 톨레도를 탁 탈환했을 때요. 항복 조건으로 무슬림 주민들의 종교 그리고 재산까지 보호해줬어요. 그랬군요. 네. 심지어는 그 아랍화된 기독교도들 있잖아요. 모사라베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의 전례를 따르는 성당들 가지고 보호를 해줬다고 해요. 이런 어떤 관용 정책 덕분에 문화적인 혼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아하, 그래서 도시 곳곳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군요. 그 보내주신 건축 관련 글에 무데하르 양식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그 이슬람이랑 기독교 양식이 섞인 거 맞죠?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원래 모스크였는데 지금은 성당으로 쓴다는 빛의 그리스도 모스크, 이것도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됐었고요. 네, 맞아요. 그 10세기 지어진 작은 모스크인데 카스티아 지방에서 가장 잘 보존된 무슬림 통치 시기 유적으로 꼽히거든요. 나중에 성당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 말벌구 모양 아치 같은 이슬람 건축 요소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와, 신기하네요. 그렇죠. 또 뭐 산후안 델로스레스 수도원 같은 것에 가보면 그 아름다운 회랑 있잖아요. 거기도 고딕 양식 건물인데 자세히 보면 아주 섬세한 무데하르 장식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톨레도의 그 좁고 미로 같은 골목길 자체가 이런 여러 겹의 역사를 품고 있는 셈이죠. 톨레도 하면 역시 그 풍경, 압도적인 도시 전경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신이 공유해 주신 어떤 여행 블로그 보니까 미라도르 델 바이에에서의 전망을 뭐 인생샷 명소 이렇게 꼽으면서 배우 지성, 이보영 부부 스냅 사진 이야기도 덧붙였더라고요. 와, 그만큼 인상적이라는 거겠죠. 그럼요. 그 미라도르 델 바이에는 타고스강이 도시를 이렇게 휘감아 도는 모습하고 저 멀리 보이는 알카사르, 대성당 이런 톨레도의 상징적인 건물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장소예요. 네네. 그리고 당신 자료 중에 그 실용적인 팀 모아둔 가이드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소코도베를 광장에서 출발하는 꼬마 기차, 소코트렌 이용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봤어요. 소코트램. 네, 한 45분 코스에 요금은 한 7유로 정도 하고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도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 전망대에서는 딱 5분만 정차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5분이요? 와, 진짜 짧네요. 아니 그 블로그에서도 해질녘 골든아워 방문을 막 강력 추천하던데 그 짧은 순간에 붉게 물드는 도시 풍경 담으려면 진짜 뭐 정신 없겠는데요? 그렇죠. 좀 바쁘죠. 그리고 이 전망대에서 보면 톨레도가 왜 천혜의 요새인지 실감난다는 그 설명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 전력적인 위치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타구스강이 거의 뭐 자연 해자 역할을 해주고 또 도시 자체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방어에 얼마나 유리했겠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로마 시대부터 왜 여기가 중요한 거점이었는지 눈으로 딱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죠. 그리고 그 도시의 심장부에는 역시 바로 톨레도 대성당이 있죠. 당신의 자료 중 하나인 그 건축 가이드 보니까 1227년부터 1493년까지 와, 무려 260년 넘게 지어진 스페인 고딕 건축의 정수라고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스페인 가톨릭의 수석 주교자 성당이라는 그 위상도 대단하고요. 네, 그렇죠. 내부의 그 예술 작품들, 특히 엘 그레코 그림이랑 엘 트란스파렌트라는 그 독특한 채광창에 대한 묘사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대성당은 뭐 그 자체로 거대한 예술 작품이죠. 특히 엘 트란스파렌트는 바로크 양식 재단 뒤편 천장을 이렇게 딱 뚫어서 만든 채광창인데 빛이 마치 천상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극적인 효과를 연출해요. 와, 상상만 해도 멋있는데요? 네. 입장료가 한 12유로 정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팀 모음 자료에 재미있는 정보가 있었어요. 일요일 미사 시간에는 스페인 내국인한테는 무료 개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배를 위한 입구라고 다른 문이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일부 구역을 무료로 살짝 엿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 꿀팁이. 물론 뭐 제대로 감상하려면 입장권 구매가 필수적이겠지만요. 그쵸. 그래도 알뜰 여행객에는 아주 솔깃한 정보네요. 대성당 말고도 알카사르나 타구스 강 위에 있는 오래된 다리들, 또 유대인 지구의 시나고그 이런 볼거리들이 정말 많다고 여러 자료에서 언급하더라고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는 표현 진짜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카사르는 원래 로마 시대의 요새 자리에 세워졌다가 지금은 군사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고요. 알칸타라 다리나 산 마르틴 다리 같은 곳은 정말 중세시대 분위기를 물씬 풍기죠. 그리고 유대인 지구의 엘트란시토 시나고그나 산타마리아 라 블랑카 시나고그는 톨레도의 그 다문화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고요. 그리고 톨레도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당신이 보내주신 예술 관련 기사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뤄졌던데요. 바로 화가 엘그레코죠. 아, 그렇죠. 엘 그레코. 스페인 3대 화가 중 한 명이고 톨레도에서 그의 독특한 예술 세계가 활짝 피었다고요. 그 길쭉하고 뭔가 영적인 인물 묘사가 정말 독특했어요. 네. 엘 그레코는 원래 그레타 출신이지만 톨레도를 거의 뭐 제2의 고향으로 삼아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어요.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은 산토톰의 성당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아, 산토톰의 성당이요? 네. 당신 자료 중 한 블로그에서도 이 그림 보려고 작은 성당에 입장료 내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했더라고요. 세계 3대 성화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대단한 걸작이죠. 그 그림 설명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오르가스 백작 장례식에 성인들이 직접 내려와서 시신을 입관했다는 그 전설을 그린 거고, 그림 아래쪽 현실 세계랑 위쪽 천상 세계가 딱 대비되면서도 뭔가 조화롭게 연결된다는 분석이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천상과 지상을 나누는 구름 표현이라던가 의로운 영혼이 아기 모습으로 천사 품에 안겨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묘사 같은 걸 보면 그의 독창적인 표현력을 잘 알 수 있죠. 또 다른 걸작, 그리스도의 옷을 벗김, 엘 엑스폴리오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톨레도 대성당 성물실에서 감상할 수 있어요. 아, 대성당이요? 네. 자료들 간에 이게 프라도 미술관 원본인 게 아닌지 약간 혼선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대성당의 작품이 아주 중요한 버전인 건 분명합니다. 그 모욕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은 예수님의 표정하고 강렬한 붉은 옷이 아주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엘그레코의 삶과 작품을 더 알고 싶으면 엘그레코 박물관 방문을 추천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입장료 3유로에 그가 살았던 집을 재현한 공간도 있고 톨레도 전경과 지도 같은 작품도 볼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톨레도에 대한 그의 애정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당시 톨레도의 모습과 함께 도시를 향한 엘그레코의 시선을 엿볼 수 있죠. 자, 이제 눈이 호강했으니 슬슬 입이 즐거울 차례로 넘어가 볼까요? 아, 좋죠. 당신이 보내주신 그 먹거리 관련 자료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 게 있었죠. 네, 바로 마사판이죠. 거의 모든 자료에서 톨레도의 상징적인 먹거리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아몬드 가루랑 설탕, 계란으로 만든 전통 과자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수도원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 중동에서 왔다는 설도 있던데 자료들에서는 약간 후자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편이었어요.
네, 역사학자들은 보통 중동 기원서를 더 신빙성 있게 보긴 합니다. 맛은 그 아몬드의 고소함이랑 달콤함이 아주 진하게 느껴지는데요. 당신이 보내주신 한 블로그에서는 이걸 황남빵 앙금하고 비슷한데 좀 더 꾸덕하고 달콤하다거나 마카롱 코크 같다는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아, 진짜요? 황남빵 앙금, 마카롱 꼬끄 상상해 가면서도 안 가는데요? 그렇죠. 이게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톨레도에 갔다면 꼭 한번 맛봐야 할 명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 어디서 맛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 1856년부터 운영됐다는 산토 토메. 여기가 가장 유명하다고 여러 가이드에 나와 있었고요. 또 다른 블로그에서는 엘 카페 데 라스 모나스, 그러니까 수녀님 커피숍을 추천했어요. 아, 네. 실제 수녀님들이 만든 마사판을 판다고 하니까 뭔가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산토토메는 워낙 유명하고 지점도 여러 개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요. 엘카페 데 라스 모나스는 그 헤소스 이마리아 수도원 수녀님들의 손맛이 담긴 마사판을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죠. 그 블로그 주인분처럼 이거 수녀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면서 선물하면 받는 사람도 더 좋아할 것 같고요. 아, 그러네요. 가게 앞에 그 수녀님 모형도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사판으로 만든 케이크, 타르타데 마사판, 이것도 별미라는 정보도 있었어요. 오, 케이크까지? 마사판 말고 톨레도에서 꼭 먹어봐야 할 다른 메뉴는 혹시 없을까요? 당신 자료 중에 현지 음식 소개글에서 카르카무사라는 돼지고기 스튜를 언급하던데요. 아, 카르카무사. 맞아요. 톨레도의 대표적인 카파스 요리 중 하나죠. 이게 토마토 베이스 스튜라서 우리 입맛에도 비교적 잘 맞을 수 있어요. 다만 그 글에서도 약간 매콤하다고는 하지만 한국인 기준으로는 거의 맵지 않다는 아주 현실적인 평가가 있었죠. 그렇죠. 스페인 음식에서 매운말 기대하면 안 되죠. 네. 또 다른 추천 장소로는 엘 트레볼이라는 곳이 여러 자료에서 등장했는데 특히 감자 크로켓인 봄바 트레볼하고 모든 고기구이가 인기가 많고 야외 테이블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점심시간엔 꽤 붐빈다는 팁도 있었어요. 몇 가성비 맛집이나 로컬 식당 이름들이 자료에 있긴 했는데 이 두 가지 정도가 가장 인상 깊게 다뤄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톨레도가 코르크 제품으로도 유명하다는 쇼핑 팁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코르크로 만든 가방이나 지갑, 컵받침 같은 기념품들 찾아보는 것도 소소한 재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톨레도 여행을 위한 좀 더 실용적인 정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당신의 자료 중 교통편 정리한 부분을 보면 마드리드에서의 접근성이 꽤 좋은 편이죠. 맞아요. 기차 램페로는 아토차역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고 버스 ALSA 버스로는 플라사 엘립티카 터미널에서 약 1시간 걸린다고 나와 있었어요. 램페가 빠르지만 좀 비싸고 버스는 저렴한 대신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장단점이 명확하더라고요. 그렇죠. 톨레도역이나 터미널에서 구시가지까지 거리는 비슷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톨레도 내에서는 구시가지가 핵심인데 당신 자료들 특히 여행 후기 블로그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이 바로 편안한 신발의 중요성이었어요. 아, 맞아요. 그거 저도 봤어요. 돌길. 네, 좁고 구불구불한 돌길에 오르막도 많아서 발이 편해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걷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수코트레니가 아니면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었고요. 숙소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죠. 그 최고의 전망을 자랑한다는 고성 호텔 파라도르 데 톨레도에 대한 언급이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옛날 성을 개조한 4성급 호텔이라니 와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가격대는 좀 있겠지만요. 네, 그 호텔은 톨레도 구시가지 전체를 조망하는 그 뷰가 정말 환상적이라고 여러 자료에서 극찬하고 있었어요. 가격은 대략 한 20만 원대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예산이나 취향에 따라서 고려해 볼 만하죠. 네. 반면에 당신이 공유한 어떤 호스텔 후기에서는 8인 도미토리에서 코골이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아주 솔직한 경험담도 있었어요. 다인실 숙소의 현실적인 단면이죠. 아,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안전 문제. 스페인 여행 관련 글에서 최근 그러니까 2025년 4월에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전체가 10시간 넘게 정전됐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어요. 여행 중에 이런 돌발 상황은 늘 걱정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대규모 정전 같은 일은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여행 중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스페인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톨레도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아, 다행이네요. 하지만 당신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소코도베르 광장처럼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나 아니면 대중교통 안에서는 소매치기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가방은 앞으로 메고 소지품 관리에 신경 쓰는 그런 기본 수칙은 어디서나 중요하죠. 밤늦게 외진 골목 피하기, 테이블 위에 귀중품 올려두지 않기 같은 기본적인 주의사항이랑 함께 그 긴급 전화번호 112, 경찰 신고번호 091 이런 정보도 유용했어요. 아, 그리고 가짜 경찰 사기 수법에 대한 경고랑 대처법, 공식 아이디 요구하거나 폴리시에 레알 이렇게 묻는 거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런 실용적인 정보들이 실제 여행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자, 오늘 저희가 당신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함께 이렇게 쭉 탐구해본 톨레도 어떠셨나요? 미라도르 델 바이의 그 잊지 못할 풍경부터 시작해서 대성당의 웅장함, 엘그레코의 강렬한 예술세계, 그리고 달콤한 마사판까지. 네, 정말 톨레도는 단순하게 그냥 단일치기로 휙 다녀올 목적지를 넘어서 역사와 문화, 예술과 미식이 아주 깊이 있게 어우러진 정말 풍성한 경험을 주는 도시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당신의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그 새 문화의 공존이라는 독특한 배경 속에서 형성된 톨레도의 매력은 당신의 자료들이 보여주듯이 직접 걸으면서 구석구석 느껴볼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이라는 표현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 중에서 당신의 자료 속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나요? 아니면 혹시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그런 궁금증이 생긴 부분이 있을까요? 톨레도의 그 미로 같은 골목길을 헤매다 보면 정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당신의 자료 속에 등장했던 그 수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서고투족 왕부터 이슬람 통치자 알폰소 6세 그리고 화가 엘 그레코까지. 만약 당신이 톨레도의 과거 어느 시점으로든 딱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시대에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묻고 싶으신가요? 톨레도가 품고 있는 그 무수한 이야기 속에서 당신만의 새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